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수학적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육, 정해진 입시 교육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혼자 영상을 찍는데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허준희 박사님 관한 이야기인데요, 허준희 교수님이죠. 아시겠지만 필즈상을 탔습니다. 필즈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수학자들에게 4년마다 한 번씩 주는 상이고요, 전세계 모든 수학자들이 꿈을 꾸고 있는 영예의 상입니다. 음악으로 따지면 그래미상과 비슷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4년마다 한 번씩 주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비유하면 노벨상과 비유를 하는데요, 수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노벨상보다 이 상이 더 중요하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상입니다. 이 상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정확히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이긴 한데 허준희 교수님이 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분이요 세계적인 상을 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초등학교 때 1등해서 중학교 때 1등하고 영재고 가서 1등한 다음에 서울대 수학과 가서 수석을 한 다음에 석사를 가서 박사를 간 다음에 좋은 논문을 쓸 줄 알았지만 이분의 히스토리는 우리의 예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 뇌피셜이 아니라 미디어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사를 읽어보면 5일 한국인 최초로 노벨계 수학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린스턴대 하면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좋은 대학교잖아요. 하지만 중간에 히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끝에 프린스턴 대에서 와서 그렇지 처음부터 프린스턴 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보면 뭐 상을 받기 위해 연구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의 업적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50년 가까이 풀리지 않는 리드 추측을 대학원 시절에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로타 추측을 함께해서 세계적인 권위의 과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당연하겠죠. 필즈상 받았는데 좋겠죠. 하지만 그의 경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때 진짜 시인이 되고 싶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쳤고요, 대학 전공 자체도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에는 F가 수두룩했고요. 그래서 이분의 비밀을 파악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긴 거 보면 순수하게 생기셨죠. 학문하게 생기셨습니다.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말 잘 안 하고 혼자 사색하고 조용히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조금 일반적인데, 이분은 약간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히스토리를 보면 어렸을 때 시인을 꿈꿨다고 합니다. 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수학하고 시가, 저도 이거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한 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수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고 시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함축적인 학문인데요, 알고 보면 공통점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답을 푸는 수학은 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드 추측처럼 원래 풀리지 않고 있던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그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는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전혀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전학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분의 말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중2병도 아니고 고1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송세월 학교도 안 가고 매일 교문에서 하교하는 친구들 갔다가 PC방을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신이 안 나와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퇴를 하는 거지, 이 교수님처럼 정말 학교가 가기 싫어서 자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교수님이어서 머리를 타고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해 보잖아요. 부모님 두 분이 똑똑하신데 자녀가 똑똑한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부모님 두 분이 너무 성취가 뛰어나면 그 자녀가 기가 죽어서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학교 때 수학이 좋아서 과학고 가볼까 했더니 선생님이 늦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겠지만 견적이란 게 있잖아요. 과학고 가려면 이 정도 준비하고 이 정도 준비해서 이 정도 능력은 돼야 갑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은 흥미는 있었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수학적 업적을 달성하신 분이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최영기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께서 인터뷰에서도 제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수학 머리가 더 좋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대답을 한 건 능력 차이보다는 취향의 밀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수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학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밥 먹을 때 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덕업일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 인생에서 일, 그러니까 수학은 일인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인지 구분이 없이 하루 종일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향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그 분야를 특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천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습관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수학 교육을 좋아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을 하니까 뭔가 진도가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원래 타고난 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구축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환경과 시스템에 의해서 그 씨앗이 잘 발현되기도 하고 잘 발현이 안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아내도 서울대 수학과에서 대학원 동창이 만났다고 하는 거고요. 자녀는 수학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도 그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학부에서는 천문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게 좋았고 그래서 별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좋아서 학부를 천문학으로 갔고 방황하다가 군대도 안 갔는데 6년 만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부 시절에 이 허준희 교수님은 우등생이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건 세계적인 수학가인 히로나카 헤이스케이 91살에 도 교수님과 인연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분도 필즈상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히로나카 교수님도 피아니스트를 꿈꾸다가 뒤늦게 수학으로 왔다고 해요. 생각보다 어떤 분야의 한 일가를 이루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한 사람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가 그것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수학이 좋았을 거고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석사 과정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점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6년 다니고 그리고 나서 학점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학부와 석사의 전공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은 교수님이 되기 위한 그 커리큘럼 상에서도 A급 코스가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중간까지 다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 과정에서 진학하려고 12곳에 냈는데요. 일리노이대 한 곳밖에 안 붙었대요. 그러니까 12곳 중에 한 곳 합격하고요. 11곳 떨어진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분이 엘리트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리노이 대가 물론 좋은 대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 리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린스턴 대는 이곳에 합격하고 나서 중간에 이동을 한 거지 처음부터 프린스턴 대 학부, 석사, 박사를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곳이 합격한 이유도 히로나카 교수님 추천서 덕분이래요. 아니 뭔가 필즈상을 탄 사람이 추천을 했으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들어가고 나서 그 첫 해 리드 추측을 해결하면서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미시간 대학교로 옮겨서 박사학위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뒤늦게 시작해서 이제 성취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필즈상까지 타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입시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영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문제풀이와 물음, 이 두 가지가 수학을 구성하는 큰 요소인데 우리는 문제풀이에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요소인 물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수학적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육, 정해진 입시 교육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천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유의미한 성취를 한 사람이 전교육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제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수학이 정말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분은 정말로 수학을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시를 쓰나요? 라고 물어보면 쓰지는 않지만 많이 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취향이 있는 게 그 사람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등산과 자전거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잘할 때 퍼포먼스보다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분필을 쓴다고 하고요. 분필과 침판을 사랑하는 최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분필을 잘 안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수학자로서 꿈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인위적으로 없는 꿈을 만드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에 향해 달려가야지 라고 노력한 게 아니라 좋아해서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터졌고 그 성취로 그냥 필즈상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 능력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성취를 달성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냥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걸 느꼈던 게 우리가 입시라는 방향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무언가의 공간을 남겨놔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허준희 교수님처럼 예상치 못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승리를 쌓아보는 경험이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수학에서 성취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영어나 사회나 내가 미술이나 음악을 할 때도 똑같이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습관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성공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입시 이외에 다른 가치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정해진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끝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